안녕하세요, 로랑입니다. 오늘의 리뷰 트랜스포머 마스터피스 MP13 사운드웨이브 리뷰가 되겠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구매한지 시간이 좀 된 제품입니다. 자, 재판 제품으로 트랜스포머 35주년 때 발매됐던 친구고요. 패키지 정면에는 멋있는 사운드웨이브 전면과 레이저 비크, 그리고 비클 형태인 카세트도 보입니다. 디셉티콘 하면 사운드웨이브가 많이 생각나시죠? 자, 옆부분을 보게 되면은 측면에는 간략하게 마스터피스 로고와 패키지 상단에는 무장을 쥐고 있는 사운드웨이브, 하단에는 내용물 구성품이 보이네요. 반대쪽에도 역시 동일하게 패키지 뒷면에는 사운드웨이브의 멋있는 모습과 그리고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친구도 보이네요. 자, 레이저 비크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각종 구성품. 자, 그럼 바로 사운드웨이브 리뷰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내부 구성품 2장의 카드. 레이저 비크는 재밌게도 콘도라고 일본판 명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카드 자체는 유광틱한 느낌이 나면서 뒷면에는 레이저 비크의 짤막한 설명과 그리고 능력치가 보입니다. 사운드웨이브 카드도 동일하게 이렇게 뒤쪽에 능력치가 보이네요. 두 친구를 비교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사운드웨이브의 설명서, 마스터피스답게 설명서는 약간의 두꺼움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면에는 사운드웨이브의 일러스트, 또 뒷면에는 과거의 히스토리가 보이네요. 사운드웨이브의 과거 모습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 제가 이 친구는 리뷰를 했었죠. 다른 친구들도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바람도 있네요. 설명서 안쪽에는 자, 이렇게 내부 구성품과 사운드웨이브의 간략한 설명이 동일하게 들어있네요. 안쪽에는 자, 각종 무장의 기믹과 메가트론, 자, 비클 모드 상태에서의 모습, 그리고 다른 이펙트 파츠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변형 모드까지. 우선 기본 구성품 사운드웨이브 본체, 콘도르로 표기가 되어 있는 레이저 비크, 그리고 콘도르를 집어넣을 수 있는 카세트가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표기로 트랜스포머스라고 써있네요. 자, 이 부분, 자,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카세트 테이프를 이런 식으로 보관을 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짠! 에너존 큐브가 제가 알기론 핑크색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상당히 보관하기 좋게 나와있네요. 다음으로는 교체용 디스플레이용 판넬, 이렇게 격자 형태. 원작에서는 자, 이 부분을 이용해서 추적하는 역할을 했었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큐브 형태 모형은 에너존을 수집하는데 역할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케이스 덮개가 있고요. 이것만 따로 놓고 보면은 마치 다이소에서 파는 그런 케이스처럼 보이네요. 그리고 설명서에는 센서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가 제가 보았을 때는 무장으로 보입니다. 이 파츠는 팔 부분에 결합하는 파츠고요. 다음은 배터리 형태의 무장, 블래스터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출색에 약간 펄 느낌이 나는 형태인데 사출이 그렇게 좋진 않네요. 약간 재판이라 그런지 깔끔하진 못한 상태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메가트론의 라이플 형태죠. 기본적으로 메가트론은 이런 식으로 라이플 형태로 변환되면서 다른 디셉티콘 멤버의 손에 쥐어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좋은 점은 여기서 각종 파츠들을 분리를 시키면 자, 이렇게 파츠가 분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메가트론의 총기 형태까지 가능합니다. 디테일이 상당히 좋네요. 디셉티콘 마크와 그리고 총기 형태까지. 슬라이드 기믹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손에 결합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시 앞부분까지. 제가 알기로는 메가트론 마스터피스 버전도 이런 식으로 라이플 형태로도 가능하죠. 야하. 나름 도색 상태가 아주 좋네요. 자, 뒤쪽 개머리판까지. 짠! 어허허. 자, 그럼 사운드웨이브 본체를 보기 전에 무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설명서 순서에서도 처음으로 등장하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에 자 본체 부분에 있는 이 부분을 슬라이드해서 이렇게 연장, 안에 수납되어 있던 자 손잡이 부분을 자 이런 식으로 오픈을 시켜줍니다. 짠. 그리고 은색으로 보이는 총구 부분을 연장을 시켜주면 자 사운드 웨이브의 블래스터. 저도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처음 개봉했는데 이 부분은 살짝 아쉽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사운드 웨이브 손에 쥐어줄 수 있는 상태가 되고요. 설명서에서도 본체 손 오른손 부분에 손을 펴준 후에 안쪽에 보면은 약간의 홈이 파져 있습니다. 마치 MG 건담처럼 이런 식으로 무장을 결합. 사운드 웨이브 손에 쥐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깨 쪽에 블래스터가 자 이런 식으로 회전이 또 되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포즈를 취해주면 이런 식으로 무장을 사용하고 있는 사운드 웨이브 모습도 연출해 줄 수 있네요. 추가로 이 블래스터는 다시 건전지 형태로 변환을 시켜준 후에 자 등 부분에 수납이 가능합니다. 자 뒤에 보이는 조인트 부분에 결합을 짠. 다음으로 설명서에 나와 있는 자 이 센서 자 반대쪽 손 자 커버를 오픈해 준 후에 손을 안으로 수납. 자 보이게 되는 조인트 부분에 자 이 센서 파츠를 결합을 시켜줍니다. 짠. 이렇게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동일하게 연출. 이렇게 연출을 하니까 공격하기 위한 파츠 같은데 센서라고 나와 있는 게 조금은 웃기네요. 재밌는 점이 이렇게 설명서 윗부분엔 각 파츠들에 대한 원작에 대한 이미지와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58화에서 등장했었네요. 센서 파츠도 역시 동일하게 분리 후에 손 파츠를 다시 오픈을 시켜준 후 등 뒤쪽에 보이는 조인트 구멍에 결합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수납하기 아주 좋네요. 저 처음 결합하는 거라 약간 도색 까짐이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조심해서 자, 이렇게 수납. 다음으로는 처음에 보여드렸던 메가트론 건도 자 이렇게 58화에서 등장한다고 써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쪽 손 부분에 슬라이드 하면서 결합을 시켜주면 트론 같은 경우는 손잡이에 별도의 고정용 조인트가 없어서 자 이렇게 조심해서 결합을 시켜줘야 되네요. 마찬가지로 설명서에도 역시 동일하게 사용. 재미있는 점은 옵티머스와 콤보이라고 써있죠. 스타스크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파츠는 설명서에는 에너존 큐브라고 되어 있네요. 자 가슴 부분에 이 파츠를 바로 결합을 시켜주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격자 무늬가 완성이 됩니다. 디스플레이 시트는 이 설명서 뒤쪽에 있는 부분을 잘라서 사용을 하는 거네요.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에너존 큐브도 한번 결합을 시켜보죠. 이렇게 분리 후에 자 커버를 분리. 자 이 상태에서 큐브를 결합을 시켜주면 이번에는 안쪽으로 결합하는 구조네요. 고정성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연출. 방향을 바꾸니 어느 정도 결합이 되는 형태가 보입니다. 이 상태로 에너존 큐브를 수집하던 모습이 기억이 나네요. 자, 이렇게 방향을 바꾸니까 바로 결합이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정성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다음으로 보여지는 것은 이젝트 어빌리티라고 되어 있죠. 사운드 웨이브의 고유 기술로 이렇게 가슴 안쪽에는 카세트 테이프를 수납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장의 카세트 테이프도 수납이 가능하지만 본체에 들어있는 건 레이저 비크 하나. 레이저 비크를 자 이렇게 다시 케이스에서 오픈한 후에 자 이 상태에서 안쪽에 수납하는 겁니다. 여러 개를 수납할 수 있지만 저는 하나만 있어서 이렇게 열어주면은 안쪽에 열리면서 카세트 테이프 방향을 맞춰서 안에 수납해서 결합을 시켜줍니다. 반대로 넣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넣은 후에 짠. 자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카세트 테이프를 넣으면서 안에서 이제 꺼내줄 때는 이 버튼을 눌러서 꺼내주는 거죠. 안쪽에 이렇게 스프링 기믹이 있어서 좀 더 수납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안에 총 3개까지 들어가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뒤쪽 부분을 보게 되면은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눌러주면 자 이렇게 튀어나오는 구조로 보여줍니다. 오, 단계가 있네요. 자, 안으로 넣어준 상태에서 첫 번째 한 번을 눌러주면 한 번, 두 번, 자 이렇게 테이프를 안으로 넣어서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수납을 하면서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면은 좀 더 깊게 들어가겠죠? 하나만 가지고는 표현하기 힘든 연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는 형태. 자, 이렇게 빈 공간이 보이죠? 이렇게 안쪽으로 수납이 좀 더 들어가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안에 공간이 많이 남게 되죠? 짠! 상태에서 등 뒤쪽 버튼을 눌러주면 자, 이렇게 튀어나오는 형태. 하하. 오, 마스터피스를 제가 구매한 지 꽤 됐는데 이 기믹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설명서상 콘돌 케이스에서 꺼내는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메탈 카드봇에 마치 카드 뒷면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지금은 볼 수 없는 카세트 테이프라는 매체, 음악을 저장하는 매체로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라는 게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크기는 좀 더 큰 형태의 카세트 테이프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마치 메탈 카드봇을 연출하는 듯이 이런 식으로 각 파츠들을 변환을 시켜서 날개 형태를 취하면서 다리 부분, 오, 날개를 펴주면 자, 헤드 앞부분에는 이렇게 작게 메인 카메라도 보이네요. 오, 미사일인가요? 약간 조립이 아쉽습니다. 자, 이렇게 작은 동물의 형태의 오비크의 디테일을 보게 되면은 도색이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양날개는 디셉티콘 마크, 얼굴 앞쪽에 도색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 자, 레이저비크는 바로, 자, 어깨에 보이는 사운드 웨이브 돌기 부분에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서 탑승을 시켜주네요. 설명서에는 이렇게 어깨 부분에 탑승을 시켜줬습니다. 하하하. 짠. 그리고 팔 부분에 있는 투명 조인트 부분에도 자, 레이저 비크를 이런 식으로 자, 얹어 놓을 수 있네요. 사운드 웨이브 하면 영화상에서도 이런 포즈를 많이 취해줬었죠. 하하. 패키지 부분에는 이런 식으로 사운드 웨이브가 포즈를 취하는 모습이 아주 멋있게 연출이 됐었죠.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주인공 마스터피스 13번째 사운드 웨이브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트랜스포머 디셉티콘 진영에 등장하는 사운드 웨이브는 메가트론의 부관이죠. 쇼크웨이브와 함께 양쪽에서 디셉티콘의 수장 메가트론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리뷰하는 마스터피스 13번째 사운드 웨이브는 발매 당시 때 상당히 인기 있었던 친구로 기억을 하고요. 초판은 제가 구매를 못하다가 재판을 과거에 구매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전반적인 디자인은 사운드 웨이브답게 파란 부분과 이렇게 실버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블루톤 계열은 사출색이지만 펄 입자가 살짝 들어간 느낌이 듭니다. 헤드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클리어나 좀 더 메탈릭한 느낌이 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붉은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트랜스포머 제품이 KO 버전이라고 해서 나가웃 제품이 많이 있는데 이 친구도 아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매를 하실 때는 조심해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만약에 구매를 하시게 된다면은 잘 살펴보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앞부분의 디셉티콘 마크도 이런 식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어깨 부분의 숄더 캐논도 블래스터와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건전지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축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프론트 스커트 부분에는 이렇게 카세트의 몰드가 잘 보입니다. 플레이 버튼부터 정지와 녹음 버튼까지. 재밌는 점은 양쪽의 좌우 버튼이 이렇게 눌립니다. 하하. 아래쪽도 역시 동일하게 도색과 메탈릭 느낌이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발 밑부분에도 역시 변형했을 때의 몰드가 살짝 보이네요. 뒷부분을 보게 되면은 기계적인 디테일과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기믹들,
양 다리 쪽에는 다른 버튼들이 서로 보입니다. 이 부분도 비클 모드 때 사용하는 기믹이죠. 전반적으로 깔끔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은 아쉬운 디테일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어깨 양쪽 디자인. 자, 이렇게 곳곳에 사운드 웨이브. 지원 스타일이 아주 잘 표현이 된 친구는 확실하네요. 자, 그럼 사운드 웨이브의 관절 가동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헤드 부분, 자, 이렇게 목 관절 축으로 가동이 되면서 머리 윗부분도 볼 조인트로 보이진 않습니다. 살짝 가동이 위아래로만 되는 어깨 관절은 이렇게 360도 회전을 하면서 나름 관절 가동성이 아주 좋네요. 손 부분은 마치 MG 건담처럼 마디 이렇게 검지손가락만 이중관절로 되어 있고, 뒷부분은 자 이렇게 하나로 통짜 파츠로 이루어져 있네요. 허리 가동은 블래스터를 분리한 상태에서 자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가동이 가능합니다. 프런트 스커트 부분이 통으로 되어 있어서 앞쪽으로 관절 가동하는 거는 불가능하네요. 자, 이 부분은 자 아래쪽 관절을 이동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라쳇 관절. 하지만 옆부분은 이런 식으로 가동이 되네요. 볼 조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위쪽에 축으로 이루어져 있는 구성입니다. 위쪽에 박혀 있네요. 좀 특이한 관절 가동 방식입니다. 다리 관절은 자 아래쪽이 회전을 하면서 자 이렇게 90도 각도. 발목 관절은 변형 기믹을 이용해서 그런지 좀 더 역동적이게 가동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축 관절. 프론트 스커트가 기믹으로 이용해서 막혀 있다는 거는 이 부분 조금 놀랍네요. 약 피는 보이는데 별다른 가동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 관절, 자, 이렇게 해서, 윗부분에 축이 보이네요. 좀 특이한 형태의 관절입니다. 이런 식으로 좌우가 회전되는 관절 가동 형태. 우선은 관절 가동은 다리 쪽 고관절 빼놓고는 나름 준수하게 가동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설명서 마지막 부분에 있는 트랜스폼을 진행을 해보죠. 설명서의 순서에 맞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손, 자 이렇게 주먹을 쥔 상태에서 자 센서를 결합할 때처럼 안으로 수납, 반대쪽도 역시 동일하게 커버를 열고 수납을 시켜줍니다. 헤드 부분도 뒤쪽 커버를 열어준 후에 안쪽 몰드 디테일도 아주 뛰어나네요. 자, 이 부분에 헤드를 회전하면서 수납. 블래스터는 회전을 한 후에 뒤쪽으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반대쪽 양쪽 어깨 뒤쪽에 커버를 오픈. 반대쪽도 짠. 상태에서 어깨 부분을 자 이런 식으로 뽑아져 나오게 만드네요. 옆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분리. 반대쪽도 짠. 숨겨져 있는 몰드가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허리 뒤쪽 부분을 앞으로 하면서 약간 고관절이 바깥을 향하게 나오네요. 양쪽 다리 왼쪽과 오른쪽의 파츠를 이런 식으로 올려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허벅지 아래 관절을 회전을 시켜줍니다. 반대도 동일하게 양발의 고관절 축 부분을 자 이렇게 올려줍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발 부분을 회전. 자 이렇게 반대쪽도 발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네요. 반대쪽도 역시 동일하게. 자, 다음은 하얀색 관절이 있는 부분을 꺾어주면서 위로 올려주면서 이 버튼을 눌러서 다리를 수축시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서 어깨에 있는 조인트 다리 관절과 결합을 시켜주는 구조네요. 딱 소리가 나게. 그리고 뒤쪽도 정렬. 반대쪽도 역시 동일하게 순서가 한 번에 진행이 됩니다. 버튼을 눌러주면서 안으로 수납하면서 위쪽을 고정.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뒷부분이 여기에 결합이 되면서 자, 이 상태에서 커버를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돌리면서 커버가 이렇게 깔끔하게 변형이 되는 구조네요. 짠. 반대쪽도 역시 동일하게 회전을 하면서
오, 나름 깔끔한 형태로 완성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고관절 아랫부분에 있는 커버를 들어 올리면서 자, 이렇게 좌우로 오픈. 자, 이 부분. 오. 자, 이 상태에서 위쪽으로 짠! 이렇게 올려주면은 와. 마지막으로 손 부분은 자, 여기에 있는 부분에 고정을 시켜주네요. 자, 이렇게 자, 안 보이는 공간까지 완벽하게 상태에서 이 센서 부분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기믹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에 자, 이렇게 충전하는 듯이 자, 이렇게 되면은 카세트로 변형이 완료되는 사운드 웨이브. 영화상에서도 카세트로 변하는 친구가 있었죠. 그 친구는 암살자 역할을 하는데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네요. 사운드 웨이브는 영화상에서는 위성의 형태와 그 다음에 벤츠 차량의 형태로 변했는데 원래는 이렇게 사운드 웨이브는 카세트 형태로도 변환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메가트론도 그렇고 사운드 웨이브도 그렇고 크기가 상당히 작은 칩으로 변하는 친구죠. 자, 이렇게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카세트 테이블 오픈하는 형태. 뒷부분 수납까지도 가능하겠네요. 자,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여러 개를 넣은 상태에서 짠! 어허허. 자, 사운드 웨이브 저도 처음 구매를 하고 오늘 만져보는데요. 이렇게 각인이 보입니다. 왼쪽 오른쪽. 그리고 이 부분은 이어폰을 결합할 수 있는 구멍도 보입니다. 디테일이 상당히 뛰어나네요. 옆부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온오프 버튼과 볼륨 조절용 버튼도 어느 정도 가동이 가능합니다. 앞부분 또한 이렇게 버튼이 눌려지고요. 가지고 노는 데는 최고의 제품인데요. 자, 다시 로봇 모드로 한번 변환을 해보죠. 역순으로 스커트 앞부분 자, 이런 식으로 가동을 시켜주면서 뒤쪽에 수납을 자, 그리고 팔 고정된 핀 오픈하면서 다리 쪽 커버 자, 이렇게 양쪽 분리 발 부분 고정된 핀 올려주면서 자, 발 고정된 핀 열어주면서 한 번에 오픈 그리고 다리 정리 자, 반대쪽도 역시 동일하게 커버 발 부분 결합을 풀어주면서 다리도 결합 풀면서 연장 회전 짠. 그리고 고관절 아랫부분도 미리 아래로 내려주면서 수납을 짠. 양팔 오픈 그리고 수납돼 있던 주먹 파츠를 자, 이쪽 부분 조금 힘이 들어갑니다. 이건 개체 차이겠죠? 자, 이렇게 반대쪽도 반대쪽은 쉽게 오픈이 되네요. 이 안쪽에도 기믹이 보입니다. 아하, 작은 깨알 같은 디테일. 마지막으로 어깨 숄더 캐논 그리고 헤드 부분을 이렇게 오픈을 시켜주면 짠. 오호. 자, 오늘 리뷰 마스터피스 13번째 사운드 웨이브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저도 구매를 한 뒤로 계속 미개봉 소장을 하고 있다가 하긴 중고로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처음 리뷰를 해봤는데요. 상당히 흥미로운 친구네요. 약간의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사운드 웨이브 하면은 자, 이렇게 기믹, 레이저 비크가 사출되는 이젝트 기믹도 할 수 있어서 아주 소장 가치가 있는 친구입니다. 다음번에도 기회가 되면 마스터피스 친구를 한 번 더 리뷰를 해야 되겠네요.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엔 다른 친구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러바!